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조합, 기호계산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건데 잘 봐봐. 일단은 복잡한 내용은 설명 안 할게.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5P3이 뭐냐면 5부터 숫자를 3개 연달아서 곱하라는 거야. 연달아서 이렇게 끝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6P2는 뭐예요? 6부터 숫자 2개만 곱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6부터 연달아서 6 곱하기 2가 아니라 6 곱하기 5 연달아서 1씩 작아지면서 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C도 한번 C보다는 팩토리얼부터 하는 게 좋겠다. 자, 3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이건 느낌표거든. 3팩토리얼은 3부터 1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하세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5팩토리얼은 뭐게? 그럼 5부터 그냥 1 나올 때까지 주구장창 계속 곱하기만 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는 게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퍼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편의상 그냥 5P3이라고 읽어. 그러면 5C3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5부터 숫자 3개 곱하세요. 이 뜻입니다. 5부터 숫자 3개 곱하세요. 선생님 5P3하고 똑같네요? 아니, 이 부분은 이 3이라는 숫자가 팩토리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해됨? 그러면 선생님 6C2 이런 건 어떻게 해요? 6부터 숫자 2개 곱하세요. 6부터 숫자 2개 곱하세요. 분모에다가 이 숫자가 2가 있으면 여기 2팩을 쓰세요. 이런 뜻입니다. 2가 아니라 2팩을 써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규칙입니다. 자, P와 팩토리얼과 컨비네이션. 자, 실제로는 이 컨비네이션은 초이스의 개념이에요. 선택하는 개념이야. 조합이라고 한글로는 부르는데 그것도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일본어의 잔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쨌든 우리는 편의상 그냥 5C3이라고 씁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 문제씩 찾아가 보자.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n부터 숫자 3개를 곱하세요 했거든. n부터 숫자 3개 연달아서 곱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이게 6n 해가지고 풀어도 돼요. 그런데 쌤이 추천하기로는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모르겠잖아. 그러면 자연수니까 어차피 np3에서 이 숫자는 3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봐봐.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자연수가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5부터 숫자 3개 곱하세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2부터 숫자 3개 곱하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2부터. 이러면 어떻게 나와? 0이 나온단 말이야. 안 된다고. 실제로는 경우의 수에서 0은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P에서는 0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좀 지켜줘야 돼.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숫자보다는 이 숫자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3P3은 뭡니까? 그러면 3부터 숫자 3개 연달아서 곱하세요. 이까지는 괜찮아요. 1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0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센스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np3이잖아. 그러면 3보다 큰 숫자 대입해봐. n이 4면 어떻게 해요? 4p3이 6 곱하기 4하고 같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4부터 숫자 3개 연달아서 곱하세요 이 뜻이잖아. 그게 24하고 같습니까? 맞네. 24. 그러면 n은 4구나.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무방하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 둘 다 할 수 있어야지 1등급, 2등급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n을 약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약분을 합니다. 그러면 n-1, 그 다음에 n-2, 그게 6이야. 자, 두 숫자를 1차에라는 두 숫자를 곱해서 6이 나오는 수. 3 곱하기 2죠. 그래서 여기서도 센스껏 풀면 얘가 3이 되려면 n에서 1 뺐는데 3이 된다는 건 n이 4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고. 자, 소수령은 안 나오겠지만 원래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3n 분배법칙 막 해가지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3n 빼기 4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풀어도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n마4 그 다음 n뿔 1 이꼴 0이야. 그러면 n은 얼마야? 4야.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은 4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갑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방법이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자라고 한다면 이 방법도 괜찮죠. 맞죠? 못 풀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센스 있게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경험해보자. 그러면 얘는 다른 거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너무나 간단하게 방금처럼 풀 수 있다. 선생님, 저 머리 아파요, 이거. 오케이. 머리 아프면 그냥 뭐 하라고? 일단 분수부터 없앨게. 1을 곱해서 그냥 R 대신에 숫자를 대입해라. 이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를 대입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4 정도 대입해볼까? 5 대입해볼까? 그러면 만약에 5라면 6P5가 360하고 같아집니까? 자, 6부터 숫자 연달아서 다 곱해보세요. 6개, 5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거 다 곱하면, 2개 곱하면 10. 이거 2개 곱하면, 24. 720이 되네요. 360이 안 되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R은 안 돼. 그러면 4 대입하면 어떨까? 6P4가 360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6부터 숫자 4개 연달아서 곱해보자. 그러면은 360이 됩니까? 얘는 30 곱하기 얘는 12. 그걸 2개 곱하면 360 되네요. 됩니다. 그래서 R은 4구나. 이렇게 찾으셔야 한다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현학적인 허세를 부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6부터 R개를 곱했는데 360이다. 이걸 대수적으로 아까 1번처럼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풀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2단계. 즉 지금은 기초 1회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하는 작업을 보여줄 텐데 전혀 그런 거 몰라도 답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좀 고급 기술은 2회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이런 문제를 모르겠다고 손을 놔버릴 필요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어차피 숫자를 대입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봐봐. 이 숫자보다는 이 숫자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아무거나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 학생처럼 푸는 방법이에요. 2단계에서는 얘를 현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어쨌든 NPR 그냥 N 대신에 5를 대입하고 R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성립할까요? 대입해보세요. 모르겠으면 5P3이 5팩 오른쪽에도 5 빼기 3의 팩 같은지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좌변은 5부터 숫자 3개 곱하세요. 자, 얘는 5부터 1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하는 게 5팩이죠. 자, 분모에다가 2팩이니까 2 곱하기 1. 이 두 개 약분하면 543, 여기 543. 오, 성립하네요. 그럼 참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학생처럼 풀어도 된단 말이야. 니은도 뭐? 자, 니은은 역시나 이거 똑같이 53 대입해 볼게. 저기다가 5C3 더하기 5C4는 자 6C4하고 같니? 이렇게 확인해 볼게. 천천히 5 대입하면 6, 3 대입하면 4. 오케이. 이게 성립하냐? 아무거나 대입해봤거든 지금 생각나는 거. 그럼 5C3은 숫자 5부터 3개 곱하세요. 분모에 3팩 적으세요. 더하기 5C1하고 똑같죠. 얘는 5C1하고 똑같으니까 5부터 숫자 하나만 곱하세요. 분모에 1팩 적으세요. 오케이? 5죠. 자, 5개 중에서 한 개 고르는 방법. 5가지죠. 6C4는 6C2로 계산할게. 오케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6부터 숫자 2개 곱하세요. 2팩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얘는 3팩이니까 3, 2, 1이니까 3 하나 약분되고 2 하나 약분되면 10이에요. 10 더하기 5는 이거 2 약분하면 15. 오! 성립한다. 니은도 맞는 말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것도 53 대입할까? 제일 만만하잖아. 그러면 R 대신에 3 대입하고 여기는 5C3은 N 대신에 5 대입하고 4C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5C3은 아까 계산해놨던 것 같은데 5C3은 10이었어.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은
자, 5 곱하기 4부터 숫자 3개, 2개 곱하세요. 아이고. 2개 곱하세요. 2팩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2 얘랑 약분하면 2. 3이 6인데 6, 5, 30. 3 곱하기 10. 오, 얘도 성립하네요. 그러면 디귿도 맞는 말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학생처럼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한 기억, 미은, 디귿. 너무 쉽지 않냐? 이걸 뭐 현합체 커세를 부려가지고 막 엠팩, 뭐 팩토리를 못 치고 이 미친 암기하는 친구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50년 동안 모쏠로 지낼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는 거지. 자, 그렇게 풀지 마라. 기억, 니은, 디귿, 기호 문제는 그냥 숫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된다. 오케이?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R 값을 구하세요. 일단은 3으로 일단 나눕시다. 이렇게 나누면 NC2가 15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컨비네이션 C가 어떤 연산이 가능했었죠? 5부터 숫자 3개 곱하세요. 6부터 숫자 2개 곱하세요. 분모에는 이 숫자가 그대로 팩토리얼로 따라 붙는다는 거 앞에서 공부했었지? 자, 익혀질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자, 시작하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n 대신에 2보다 조금 더 큰 수, 뭐 3, 4 이런 거 대입해가지고 15가 되는 거 찾아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현학적인 방법으로 풀게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 두 숫자를 연달아서 곱한 다음에 이 팩토리얼로 하면은 이게 15가 된다. 자,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30이 된다. 2개 곱해서 30이 된다. 6, 5, 30이죠. 그래서 n은 6.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또 뭐 서술형으로 풀어본다면 뭐 분배 법칙 해가지고 30이 왼쪽으로 넘어오고 여기 5, 6 그러면 마이너스는 여기 이렇게 플러스 n 이렇게 해가지고 n 플러스 5 n 마이너스 6 해가지고 n은 마이너스 5 또는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5는 제끼고 바로 6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사투리 때문에 이 영상을 끄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듣기 싫으면 끄는 거예요. 여기는 유튜버 세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구독자가 자그마치 50명이나 되는 유튜버입니다. 자, 뭐 구독자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음껏 구독 취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10CR 2번도 바로 가보자. 이번에는 10CR과 10C 이건 또 뭔가요,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푸나요? 자, 10부터 R개를 곱하라. 아, 머리 아파. 그러면 어떻게? 그냥 대입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4, 5, 6 이런 거 대입해봐도 되는데 여기 너무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개념 하나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옆에 보면 자, 컨비네이션에 대한 또 다른 개념 하나 5C2 그럼 5부터 숫자를 2개 연달아서 곱하세요. 그럼 2팩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2, 1이니까 약분하면 10입니다. 잠깐만. 얘는 아까 뭐였죠? 3팩이니까 3, 2, 1이니까 3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면 또 10이네. 잠깐만. 5C3과 5C2가 똑같네요. 자, 다시 뭐라고? 5C3과 5C2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수학자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C가 뭐라고 그랬지? 선택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맞지? 마치 선생님은 항상 이게 초이스로 보여요. 자, 5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나 5개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2개를 제외하는 선택을 하는 거나 어차피 2개는 똑같다. 이해됩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면 봐봐. 선생님, 7C4 7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4개를 고르는 거나 7개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3개를 고르는 거나 똑같잖아요. 4개 고르나 싫어하는 3개 고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는 보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자, 보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칙 그런 거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느낌은 알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C7 왜 이런 게 나왔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C7을 계산할 때 10부터 7개를 곱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뭐하고 똑같다? 10개 중에 7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나 10개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나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3개만 곱해도 되잖아. 연산의 간략함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이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배우느냐?
문자식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nc, n마 3 이런 거 계산할 때 n부터 n마 3까지 n마 3개를 곱하세요. 아, 이거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n개 중에서 아까 봤잖아. 10개 중에서 7개를 좋아하는 7개를 빼고 나면 3개가 싫어하는 3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고 나면 좋아하는 n마 3개를 빼고 나면 n 빼기 n 하면 없어지고요. 분배 법칙하면 3이죠. 아, nc 3하고 같구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자 상태에서 n부터 숫자 3개를 곱하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문자 상태의 컨비네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았다면 이 문제는 진짜 거저먹기로 풀 수 있겠죠. 암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n 10개 중에서 r개를 골랐어요. 자, 10개 중에서 r개를 고른다는 것은 오른쪽 거 보지 마시고 다시 옆에다가 적을까? 10개 중에서 r개를 고른다는 건 이거 보지 마시고요. 뭐하고 같아? 10개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거? 10-r개. 10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빼고 난 싫어하는 거 고르는 방법의 수나 똑같은데 그게 바로 얘가 된다. 그죠? 얘와 얘가 똑같아질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r-2와 10-r이 서로 똑같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고 r이 넘어가면 2r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 12, r은 6이 되겠죠. 그래서 r은 6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컨비네이션에서 가장 계산 문제 단독으로 출제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오케이? 반드시 익혀놔야 됩니다.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요.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n부터 뭘 대입해야 할 거예요. 지금 4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우리 배운 남자잖아. 또는 배운 여자잖아. 그러면 n부터 숫자 4개 곱하는 것 정도는 그냥 현학적 허세 정도를 부립시다. 자, 이렇게 20 곱하기 자, n부터 숫자 2개 연달아서 곱하기. 그러면 이 숫자는 어차피 0이 아닐 테니까 이 똑같으니까 나눠주면 비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되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 요거랑 요거랑 2개 곱해서 20이 되는 거. 두 숫자 연달아서 곱해서 20이 되는 구구단 5, 4, 20이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러면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7에서 2 빼면 5가 되니까요. n은 7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자기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전개해서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n제곱 마이너스 5n 빼기 14 14야 14 14는 0. 그래서 27은 14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대각선에서 n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n은 7인데 자 음수는 될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n은 7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쌤이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점이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아마 교재에는 곱하기가 아니라 점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 돼요. n 대신에 점수 n의 값이니까 11부터 쭉쭉쭉쭉쭉 대입하면 되는데 이제는 배웠잖아. 방금 배웠잖아. 이건 별거 아니죠 이제. 둘 다 문자면 몰라도 n부터 숫자 3개 연달아서 곱하세요 이런 거잖아. 이렇게 연달아서 곱하세요. 그것이 5 곱하기 n-1부터 숫자 3개 연달아서 곱하세요 이겁니다. n-1, n-2, n-3 이렇게. 자 그러면 n-1부터 n-2까지는 그냥 없애줘요.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좌변이 4n이 되고 우변은 이거 2개 곱하면 5n 빼기 15가 되고 이거 2개 자리 바꿀까요? 자리 바꾸면 15는 5n 빼기 4n이니까 n은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봅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필요해요. 선생님 저는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괜찮아. 자 1단계부터 먼저 할게.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숫자 부호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근의 곱은 이 숫자의 부호를 안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얘는 바꾸고 얘는 안 바꾸고. 이게 두근의 합과 곱이야. 이게 1단계. 만약에 x제곱 앞에 아무런 숫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에서 자, x제곱 앞에 어떤 숫자가 붙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이거 부호 바꾸는 건 똑같아요.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 이거 안 바꾸는 건 똑같아요. 선생님, 위에 문제하고 답이 똑같네? 아니, 앞에 숫자가 5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모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외울 때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외우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뭐 하면 된다?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된다. 그게 바로 개념을 실전으로 암기하는 방법이야. 메모장에다가 개념이 막 해가지고 막 적어놓는 친구들 치고 쌤 수학 잘하는 친구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개념은 오로지 뭐로? 연습으로,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수학을 할 수 있어. 살아있는 개념이 된다고. 개념을 따로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 개념을 응용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가보자.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이 숫자 부호 바꾸는 거. 자,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이 숫자 부호 안 바꾸는 거. 자,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 있어. 자, 개념을 알고 있다면 n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두 개를 고르는 거나 n개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8개를 고르는 게 서로 똑같다는 말은 몇 개였다는 뜻일까요? 10개였다는 뜻이죠. 10개 중에서 2개 좋아하는 거 골랐다면 싫어하는 건 8개였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또 뭐 현학적 허세를 조금 부린다면 허세까지 부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n은 10이에요. 일단 문제 풀어놓고 시작할게. 그러면 저기다가 10을 대입하면 12c 9가 되겠지. 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설마 12부터 숫자 9개 곱하는 사람 없겠지? 12c 3 하고 똑같죠. 12개 중에서 9개 고르는 방법의 수나 내가 싫어하는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나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합쳐서 총 12개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야. 2개, 8개 합치면 10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현학적인 허세를 부리는 이거 허세 부리기가 싫으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개념 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셈. 자, 3팩이니까 여기 3팩.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에요. 6이랑 얘랑 약분하면 220이 정답이 되겠지. 자, 이 두 값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그냥 숫자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양변에 10을 곱해서 10 이렇게 적고 여기 mp2는 n부터 숫자 연달아서 2개 곱하세요. 그럼 여기 10분의 1은 없어졌을 테니까 여기는 n 플러스 2부터 숫자 3개를 연달아서 곱하세요. 와우! 이렇게 곱하세요. 그럼 비교하면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요. 없어집니다. 자, 자연수 아니라는데요, 선생님. n이 0이면 성립을 안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라고 했지만 자연수일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여기서 왜요가 중요하죠. 봐봐. 아까 선생님이 1번인가 2번인가 풀 때 n개 중에서 2개 골라라 했을 때 이 n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n 플러스 2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n은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n은 지운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거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10n 빼기 10 분배법칙에서 얘는 분배법칙하면 n제곱 3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n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7n 여기 넘어오면 12 다 넘어왔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3, 4, 12 했으니까 마이너스 nn 이렇게 그래서 n마 3 n마 4 자, 여기서 이 끝까지 한 친구들은 약간 아쉬운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n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7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순진한 애들이 하는 거고, 저 고수들은 보통 아까 이 5번 문제 했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n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이거 부호 바꾸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이 7인데 똑같은 7이라도 여기서 멈추는 친구와 이 끝까지 하는 친구는 속도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꼭 이까지 2단계까지 왔으면 좋겠다.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못 찍었고 넘어갔네.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어차피 객관식으로 나올 거다. 자, 객관식으로 나올 거라면 n 대신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정수라고 했네요. 하지만 자연수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순열과 조합에서 몇 가지 하기 때문에 0 아니면 자연수인데 여기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3보다는 큰 숫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오케이. 자, 왜 3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됩니까? 크거나 같은 숫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3p2 이건 뭐야? 3부터 숫자 2개 연달아서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왼쪽 숫자가 더 크다고 생각해봐. 5는 좀 그렇고, 자, 2p4 이 정도 해봅시다. 2부터 숫자 4개를 곱해볼까? 2, 1, 0, 마이너스 1이라는 이렇게 경우의 수에서 마이너스 한 가지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쪽 숫자가 더 커야 돼.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 숫자가 더 작으면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풀 때 일단 자연수가 될 수 있는 n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이제 눈치채 줘야 되고, 그냥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3, 4, 5, 6 이런 식으로 대입해 가지고 이 식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될까? 이 뭐 대입해가지고 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 그런데 정석대로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다시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인지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냥 풀면 안 돼요. 자, 더하기. 자, nc2는 뭐야? n부터 숫자 연달아서 2개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2팩 적는 겁니다. 착한 사람 눈에는 얘가 n으로 보일 거야. 자, 여기는 n, 그 다음에 6c3은 6부터 숫자 연달아서 3개 곱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3이 3팩토리얼로 들어간다는 거 앞에서 연습했었죠. 자, 여기서 n은 일단 약분할 수 있겠다. 3보다 큰 숫자니까 부등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거 분배 법칙했어요. 자, 이 두 개 약분하면 2배의 n-1이 되고, 여기는 이 3, 2, 1이니까 얘 6이야. 6하고 약분하면 여기는 20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네. 이 다음부터는 산수일 것 같아요. 자, 2는 없어지고, 자, n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n.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자, 4, 5, 20 해가지고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자, 최종적으로 n 플러스 4, n 마이너스 5 사이 범위가 됩니다. 자, n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5 사이 범위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이것도 만족하면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5까지 이것도 만족하면서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만 된다 했으니까 겹치는 숫자는 3, 4, 5 세 가지죠. 그래서 답은 3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문제 풀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꼭 문제 풀면서 이런 거 유심히 봐야 돼. 자, 이게 앞에 5번인가 문제에서 약간 설명을 해줬었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설명해 줄게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에서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은 이 숫자 부호 바꾸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이건 암기사항이죠. 자, 두근의 곱은 어때? 두근의 곱은 이 숫자 부호 안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근의 합과 곱이에요. 오케이? 자, 만약에 참고로 선생님 이 부분을 조금 처음부터 자세히 배우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껌 좀 씹어서
자, 이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개만. 앞에 숫자가 있을 때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바뀝니까? 똑같아요. 마삼. 앞에 있는 숫자가 있으면 그게 분모에 5 적으면 돼요.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그거 똑같아요. 예, 2 적곱. 그 분모 앞에 있으면 분모에 5 적으면 돼. 선생님 또 자세히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 것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도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과 계수라고 선생님 태블릿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 개념에 대한 설명이 쫙 다 나와 있어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검색해서 다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그냥 풀어봅시다. 자 두근이 마이너스 2와 4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얼마가 돼요? 이 두 개 더하면 2죠. 어허. 자, 그리고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옆에다 적을까? 자, 두근의 곱은 이거 두 개 곱하면 18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근의 합은 이 앞에 있는 x의 개수의 부호를 바꿔도 됩니다. n-r 그 다음에 앞에 숫자가 5가 있으면 분모에 5 적어주면 끝. 그 다음에 곱은 얼마죠? 곱은 두근의 곱은 이거 뭐 안 바꾸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앞에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분모에 적어주면 된다는 거 끝. 이게 끝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양변에 5를 곱해서 NC-Mr이 10이다. 그러면 NC-Mr 15? 잠깐만 선생님 이거는 양변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NPR 이꼴 마이너스 40 그럼 여기 2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NPR은 20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못 구합니다. 자 문자 상태에서 양변에 문자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사용한다. 잘 보세요. 10C7 아까 배웠었지? 10개 중에서 7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개하고 똑같다? 10개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3개를 고르는 거. 10개 중에서 좋아하는 7개 고르나 10개 중에서 3개 싫어하는 3개를 고르나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잖아.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서 좋아하는 거 7개를 빼면 싫어하는 개수가 나오듯이 똑같이 여기서는 n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고르는 것은 n개 중에서 뭐하고 똑같다? 여기에서 좋아하는 거 빼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n은 없어지고 분배 법칙하면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 NCR은 10이다. 그런데 선생님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겠는데 그 다음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n 플러스 r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오면 어떻게? 만약에 1번 오면 여기가 1 여기가 4 가능한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r보다는 n이 더 커야 돼요. 무조건 n이 더 커야 돼. 그러면 1번이라면 n 플러스 r이 뭐 공식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몰라도 얘가 5라면 될 수 있는 건 4, 1 아니면 뭐 3, 2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4, 1이면 가능할까? 여기다 대입해봐. 아니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좋겠다. 4P1이 20입니까? 4부터 숫자 하나 곱하면 20이에요? 아니죠? 자 3P 여기다 3, 2 대입해보자. 3P2 그러면 3부터 숫자 2개 곱하면 20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무식하게. 자 그러면 선생님 2번이면 어떡합니까? 그래 2번이면 다시 n 플러스 r이 6이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5고 얘가 1이고 얘가 4고 얘가 2고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뭐 여기 3, 3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해봐도 된다는 거. 이제 2번까지만 할게. 자 조금만 땡기고 자 여기다가 5p1 이게 20입니까? 안 되죠. 5부터 숫자 하나 곱하면 20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4p2 4부터 숫자 2개 곱하면 4, 3, 12 20 안 됩니다. 삑, 삑 3p3 3p3 3p3이 20입니까? 3부터 3개 곱하면
3, 2, 1이니까 20 안 됩니다. 삑!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답은 3번이거든요. 자, 3번까지만 해보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 자, 7이면 n 플러스 r이 만약에 7이라면 그러면 6일, 52, 43, 그 다음은 안 되겠네요. n이 더 커야 된다고 방금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6일이면 6p1이 20입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야. 6일을. 아닌됩니다. 그러면 5p2는 20입니까? 됩니다. 5부터 숫자 2개 곱하면 20 나와요. 그러면 쟤도 성립해야 되거든. 쟤도 대입해보자고. 자, 5c2는 10입니까? 계산해보니까 5, 4, 이 숫자 2팩이니까 2팩으로 나누니까 약분하니까 10 나온다. 오, 찾았다. 그래서 n은 5, r은 2 해서 3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려고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무식하게 이렇게 푸는 것은 물론 생각이 안 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조금 센스 있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지막 개념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조금 땡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단계에서도 배워야 될 내용인데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이런 공식까지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4C2는 4P2하고 같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야, 봐봐. 여기에 얘하고 같게 만들려면 자, 이거 계산해봐요. 여기 4 곱하기 3 4부터 숫자 2개 곱하세요. 2팩으로 나누세요. 얘가 4 곱하기 3하고 같다고요? 안 같이 같아지게 만들려면 여기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되지? 2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4C2가 4P2하고 같아지게 만들려면 분모에 2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 숫자가 2니까 분모에 2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그렇다는 말은 선생님 말이라면 5C3은 5P3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고칠 수 있어요. 분모에 뭐만 적으면 3팩만 적으면 이 숫자가 3이니까. 이해돼? 선생님, 이게 잊어먹었어요. 시험 칠 때 만약에 잊어먹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봐. 그냥 예를 들어서 6P2랑 6C2랑 똑같다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똑같습니까? 이렇게 똑같죠. 해보면 돼요. 그러면 6부터 숫자 2개 곱해서 2팩으로 나누세요. 얘는 6부터 숫자 2개 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에 2팩을 적어주면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2팩 적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 이 문제에서 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죠. 자, N과 C는 P와 C는 똑같아질 수 있어. 다시 NCR은 뭐하고 같아지게 만들 수 있어? NPR하고 같아지게 만들 수 있어. 분모에 뭐만 붙이면 R팩만 붙이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으면 솔직히 선생님한테 이거 외우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못 외웁니다. 아직까지도. 25년을 하면서 외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왜? 방금처럼 기억이 안 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C와 P는 똑같아질 수 있다. 단 뭔가가 붙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쌤도 문제 풀다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숫자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기 아까 해본 적 있죠? 여기 이렇게 다 해본단 말이에요. 쌤도.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이걸 외워서 문제를 푼다고? IQ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가봅시다. NCR이 얼마라고? 10이라고. 얘는 얼마라고? 문제에서 아까 20이라고 정해줬습니다. R팩은 몰라요. 그러면 이 두 숫자 약분해서 10이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R팩은 2가 돼야 됩니다. 즉 R은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R이 2입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잠깐.
아까 여기 있어요. 여기. NC2가 10입니다. 라고 n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 숫자를 곱하세요. 조금만 더 땡길까? 장소가 좀 곤란하네. NC2가 10입니다. 자, NC2가 10입니다. 얘는 할 수 있지. n부터 숫자 2개 곱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는 거. 그게 10이다. 그럼 이 2개 곱하면 n 곱하기 n-1은 얼마? 20이다. 두 숫자를 곱해서 20 나오는 수 5, 4, 20이지. 그래서 n은 5가 된다. 그래서 아까 r이 2였고 n은 5였으니까 2개 더하면 7이 된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앞부분에 선생님 일일이 1번부터 대입해가지고 푸는 이 작업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렇게만 연습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그게 공부니. 내가 먼저 설명해 준 건 학생 입장에서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이런 걸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오로지 반복 연습만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이 문제를 여러 번 푼다라는 거야. 문제집을 여러 번 많이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일정 단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이 단계까지 오세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이 바로 알 수 있지 않나? NC5가 이거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10C, 7이 쌤 설명대로라면 10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7개 고르나 내가 싫어하는 3개 고르나 똑같다며. 그렇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NC5는 뭐하고 똑같다고? N개 중에서 5개 좋아하는 거를 고르는 거나 N개 중에서 싫어하는 N-5개를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숫자랑 같으면 답이겠지. 그래서 N-5는 13마 N 하고 같다. 넘어가면 2N은 18, N은 9가 되겠죠. 그래서 N이 9입니다. 근데 선생님 모든 자연수 N을 구하라는데요. 이거 참. 그 다음 어떡하죠? 잠깐만. 9C5는 9C, 저기다 9 대입하면 9C4하고,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구하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야, NC5가 NC5하고 같아질 수도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5가 되면 된다고, 뭐가? 얘가 5가 되면 된다고.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가 되면 된다고. 그 간단한 거를 틀려버린 거야. 13-n이 5가 돼도 괜찮다. 자리 바꾸면 n은 8도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2개 더하면 답은 얼마다? 17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